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에 옌콕 학원에서 창문여고반과 영어고반을 같이 이끌어가게 될 저는 소병우라고 합니다. 만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수학 경력은 한 20년 가까이 됐고요. 전 삼강학원에서 고등부 수학팀장을 했었고, 그리고 GLE 영수학원에서 고등부 수학팀장을 했었고, 2019년도에 이쪽으로 건너오면서 이제 강북세일학원에서 고등부 수학팀장을 하면서 고1 수학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역할을 맡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중계세일학원에서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일단은 제가 영어고랑 창문여고반을 맡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그 영어고랑 창문여고반의 수업 시간표를 좀 안내드리면, 영어고 같은 경우는 월 금반 그리고 수 금반이 있고요. 2회 진행을 하고, 창문여고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토, 목토 수업을 진행하면서 월수 화목에는 어떤 수업을 진행하고 금토에는 어떤 수업을 진행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즘에 아이들 한창 시험 준비하고 있고 시험 보고 있는 학교도 있죠. 그 학교들이 시험이 끝나면 저는 항상 이렇게 시험지 분석을 합니다. 크게 4가지로 나눠서 시험 분석을 하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난이도가 쉬워요. 그래서 최상위권 학생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될 건지를 분석을 하고, 어느 파트에서 어려운 문제를 출제할 것인지 이 분석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제를 예측한다라는 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학교를 지금 제가 다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수업의 커리큘럼을 잘 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고등수학은 수학 전문학에서 배워야 되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늘 변화무쌍한 학교별 시험 출제 경향을 이렇게 끊임없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악된 자료를 통해서 새로운 문제를 계속 개발하고 만들어내고 있고요. 학생들에게 맞게끔 수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끊임없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현재 경향 트렌드를 완벽하게 분석하고 있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은 아무래도 수학 전문학원에서 배우는 게 훨씬 더 아이들에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창문여고반 수업의 3대 원칙입니다. 일단 창문여고반에 이제 화목에 어떤 수업을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창문여고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이 1대 여고에 비해서 시험 난이도가 좀 높고, 그리고 문제수도 많아요. 그리고 단답형도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이들이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못 푸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리고 문제가 어려워서 아무래도 이제 1등급 컷이 낮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이제 수업을 진행할 거냐면, 철저하게 일단은 화목에는 개념을 정리할 겁니다. 개념을 정리하고 유형 정리를 완벽하게 끝난 다음에, 아무래도 창문여고의 출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모의평가 변형 문제를 출제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려운 문제로. 쉬운 경우도 약간은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 문제는 다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토요일 날 자히스토리 및 제가 만든 자체 프린트를 이용해서 그 모의고사에 대한 대비를 반드시 할 거고요. 그 모의고사 대비를 하면서 학교 심화 유형 정리를 같이 진행함에 따라서 아이들이 어려운 문제를 만나더라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겠습니다. 이렇게 셋째 수업 간의 심화 문제를 읽어내는 키워드를 찾는다라는 지금 가장 중요한 내용을 지금 설명해 드릴 건데, 아이들이 단순하게 문제만 푸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어머니. 왜 의미가 없냐면, 단순히 문제만 풀면 계산력이 빨라지고 이해력이 어느 정도 좋아지는 건 맞아요.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문제가 길어지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일단은 읽기 싫어해요. 읽기 싫어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첫 줄을 써내려갈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심화 문제를 못 푸는 겁니다. 근데 그 심화 문제 속에서는 일단 기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문제만 많이 푼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키워드를 찾아야 됩니다. 이 문제에서 나한테 요구하는 게 뭔지 그 키워드를 반드시 찾아낼 수 있어야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아이들이 그런 해석력을 갖기 시작하게 되면, 물론 단순하게 급하게 시작한다고 해서 금방 좋아지는 건 아니고요.
꾸준한 노력과 그리고 방학 동안에 많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실전을 대비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이제 빛을 발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 해석력을 지금부터 계속 갖추기 시작한다면 단순하게 고집을 피우지 않고 제 말을 따라서 그런 해석 능력과 키워드를 찾는 연습을 꾸준하게 한다면 저는 장담합니다. 최소한 3개월, 아마 길게는 6개월 안에는 아이들이 분명히 달라질 거라는 걸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대비 때는 그 자료들을 통해서 단연간 제가 직접 제작하면서 했던 그 퀄리티 높은 문제들을 선별한 자체 교재를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교재 및 모의고사 심화명을 반복해서 풀릴 겁니다. 저희가 토요일 날 수업을 하면서 풀었던 모의평가 유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의 변형 문제라든가 아니면 그 자체 문제를 한 번 더 답습을 하면서 아이들이 감을 잃지 않도록, 수학에 대한 감을 잃지 않도록 꾸준하게 노력을 할 거고요. 시험 대비 주간에 매번 실시할 겁니다. 일요일날 또는 토요일날 한 주에 한 번씩은 중간평가를 실시해서 남은 조금 아이들의 실력과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기준에 약간 미달이 되는 학생들은 남아서 보충 수업이라고 하죠. 그 보충 수업을 시키면서 같은 레벨로 학생들이 전부 다 같은 레벨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할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기본 문제 및 꼼꼼한 킬러 문항 대비를 통해서 평균 난이도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문제를 풀려서 아이들의 시험 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영혼고반인데 영혼고가 작년까지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시험 문제가 어렵진 않았어요. 굉장히 좀 평이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왔는데 요번에 이제 2025년도에 되면서 뭐 제가 듣기로는 개성고에 계시던 수학 선생님이 그쪽으로 옮겨가셨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시험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졌죠. 그러면서 모의평가 유형을 좀 약간 변형된 문제를 역시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이제 올해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창문여고와는 약간 비슷하지만 역시 첫 번째는 월수 수업에서는 철저하게 이제 개념을 정리할 거고요. 그리고 금요일 수업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이스토리나 자체 프린트를 이용해서 모의고사 변형 문제가 나오더라도 아이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를 단순히 많이 푼다고 절대 실력이 좋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제를 풀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추론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시험 대비 기간 전에는 평소 학습할 때는 반드시 그 실력을 키워낼 수 있도록 아이들을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력이 쌓이고 쌓여야 어머니들께서 바라시는 모의평가에서도 1등급을 만들 수 있고 시험 문제는 뭐 당연히 1등급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혼고반 내신 대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연간 제가 직접 제작하면서 만들어낸 시험 대비 교재를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모의고사 응용 문제 및 시중 문제 변형이 다수 이제 출제돼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제가 가르쳐서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창문여고랑 마찬가지로 똑같이 시험 대비 기간에는 주간 평가를 계속 실시하고요. 일요일에도 시험 대비 기간에는 나와서 아이들을 꼼꼼하게 그리고 질의 응답도 철저하게 받아서 아이들이 뭐 조교 없이 제가 스스로 직접 아이들을 전부 다 가르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술형도 꼼꼼하게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 관리하는 연습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거는 뭐냐면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는 반 아이들이 시험 대비 때 하는 행동이에요. 줌자습 수업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이제 시험이 시작되면 보통 이제 바쁘잖아요. 밤새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 습관들 하나하나를 잡아내기 위해서 제가 하는 게 뭐냐면 10시 학원을 끝나요. 그럼 집에 가면 한 10시 40분, 뭐 길게는 한 10시 50분 되겠죠? 그럼 대부분 아이들이 하는 행동이 뭡니까? 그죠? 집에 가면 책 딱 책가방 던져 놓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일단은 핸드폰부터 켜죠. 핸드폰 켜서 뭐 유튜브 보거나 막 피곤하다. 나 뭐 학원에서 4시간 동안 수업하고 왔는데 뭐 더 이상 공부하기 싫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 부분을 전부 다 없애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머니들께서도 협조를 정말 잘 해주셔야 돼요. 아이들이 힘들다는 핑계를 대셔서 어머니들이 마음이 약해지시면 이 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 아이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약간 마음을 좀 독하게 먹으시고 다 아이들이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아이만 힘든 것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힘들다. 그렇지만 그 아이들은 그것을 극복해내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등급이 올라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저에게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제가 이 수업을 계속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이들이 집에 가서 씻고 밥 먹는 시간을 전부 다 제외한 11시 반이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11시 반에 바로 들어와서 줌자습을 실시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이들의 그런 개인정보를 좀 보호하기 위하여 얼굴은 나오지 않게 하는 겁니다, 어머니. 얼굴은 나오지 않고 지금 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손만 나오게 되면 돼요. 그리고 아이들이 지금 어떤 문제집을 풀고 있는지 제가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그 화면에서 사라진 아이들은 제가 전화합니다. 제가 학원을 끝나고 나서 하는 일이 이거 감시하는 거예요, 어머니. 감시하면서 아이들이 정말 40분 동안, 이게 40분 동안 최소 진행을 하거든요. 40분 동안 11시 반부터 12시 10분까지 진행을 하는데, 그렇게 진행하면 대부분 아이들이 그 시간만 이제 복습을 하고 자는 아이들도 있지만 보통 1시까지는 대부분 공부를 하고 자더라고요. 저는 시험 대비 때 밤새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어머니. 평소에도 그렇지만 습관을 잘 들여야 돼요.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밤을 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준비가 미리미리 잘 되어 놓게 할 수 있도록 다른 과목들을 어떻게 공부하는지도 공부 계획도 제가 일단 세울 거고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새벽 1시에는 무조건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하는 습관들을 들일 수 있도록 저는 새벽 3시, 4시까지 공부하는 아이들한테는 전화합니다. 뭐라고 합니다. 그렇게 공부하지 말라고. 그게 장기간으로 쌓이면 오래 달리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한 달, 2달 만에 끝나는 단기 레이스가 아니라 장기 레이스이기 때문에 초반에 습관을 잘 들여놓지 않으면 그게 굉장히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런 습관을 들여서 12시 10분까지 진행을 하고요. 12시 10분까지 진행 다음에 그 다음에 1시간, 새벽 1시 정도까지는 아이들이 나머지 못한 부분을 복습하게 하고 1시 전에는 최대한 다 잘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는 마지막으로 수학의 핵심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수업이 잘 진행돼야 돼요. 그렇죠? 수업을 잘 진행하셔야 되고, 그렇다면 훌륭한 강사가 있어야 되겠죠. 훌륭한 강사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평가를 봐야 됩니다. 주기적으로 평가를 봐야 아이들이 지금 상태가 어떻고 이 학생이 지금 어느 정도 내 수업을 소화해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평가를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이가 문제를 단순하게 찍어서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제 모든 평가는 객관식이 없습니다. 전부 다 서술형입니다. 전부 다 서술형을 통해서 정말 이 아이가 제대로 정말 분석을 하고 있고 시험 그 문제를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할 거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아이마다 개별적으로 처방을 드릴 거예요. 너 이게 약하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키워야겠다라고 개별적으로 아이들에게 다 얘기를 드리고 어머니들에게도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그리고 다른 부분은 소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집중해서 훈련을 하지만 다른 부분도 꾸준하게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어머니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무래도 계속 제가 그 중개세일학원에서 아직까지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면 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조금 아무래도 이제 영상을 촬영하다 보니까 좀 떨려서 말을 조금 버벅거린 점이 있다면 조금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7월 14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